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신백훈 훈장입니다. 밝을정 도울익,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익학당입니다. 예, 사이버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제주도와 울산과 한강변에 정익학당의 힐링 캠프도 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종근 자유시장 연구원 원장님이 주관하시는 북컨서트, 오늘은 토착외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보는 한일관계사 이창희 박사님의 저서에 대해서 1장서부터 5장은 신백훈, 6장에서 10장은 장성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정근 북컨서트, 토착외구, 죽창부대 사이에서 박영서가 지은 정말 좋은 책을 우리 오정근 원장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발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그래서 책을 저는 3번 이상 읽었고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소화를 했다는 데서 아주 기쁨을 느낍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 소개는 지금 1965년도 한국과 일본이 정상화했지만은 일본의 침략 식민지 지배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확실하게 못하고 애매하게 처리했다. 그게 물론 애매하게 처리했지만은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밖에 할 수 없었던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식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책에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국가 책임, 국제법, 국제정치의 관계, 우리가 국제정치를 몰라서 조선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이창희 교수님이시고 아주 여러가지 지금 국제법, 국제해양법 이 부분에 아주 대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은 책 내용 소개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의 전후청산이 미흡하다, 과거사 식민지집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고 있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든가 한일 기본관계 조약 협정으로 해서 나름대로 국제법이나 법적으로 된 데는 다 청산이 되었다. 그리고 여신 기금에다가 화해치유재단도 통해서 다 해결됐다고 보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갈등이 배후에는 굴곡진 역사와 민족 감정이 복잡하게 착종 뿌리내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현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갈등의 역사적 전개와 정치적 법적 문제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이 책을 썼노라 그랬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오롯이 정치인과 정책 당국자의 몫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핵에 대한 대비를,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행위이자 친일 국방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 야당 대표 이재명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논쟁적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아야 됩니다. 국민 수준에서. 네. 책머리 내용은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발제 자료는 우리 북컨서트 또 동영상 설명란에 할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료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시간 관계상 간명하게 하겠습니다. 토착외구 죽창부대 사이에서 목차는 제1장에서부터 제10장까지 있고 그 장마다 한 3계절씩 해서 30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장 나가기 전에 이 책에 제일 처음에 팩트 시트가 있습니다. 11가지. 첫 번째는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이 고종과 지배층 부패와 무능 때문에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완전히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로 당시에 노무라 기치시부로 해군 중장과 시게미시 마무리 공사가 한쪽은 애군이 됐고 하나는 다른 절뚝발이가 되는 그런 것이 됐고, 이것에 감명받은 장개석, 중국 발음 장제스는 이때에 정말 조선의 청년이 의미 있는 의거를 했다. 임시정부를 이때부터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치를 설득해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거는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장개석
총통 장제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져야 돼.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학당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1가지 중에서 일본은 그동안 엄청나게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천황과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만 해도 50회를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은 뭐 파기한다 그랬죠.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또 했냐면은 재단의 해산이나 파기나 재협상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뭔 말이에요? 말입니까? 말방귀입니까 이게? 그리고 2011년 1월 기자회견에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합의가 한일 간의 공식 합의를 또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모습입니다. 완전히 자기 모습.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2019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는데 이 이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은 일관성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정말 판사들도 대법관 정말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법관들을 빨리 없애가지고 뭐 AI가 한다든가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백훈 발제자는 항상 장별로 바드에게 이 책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해서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실제로 또 정독을 하면서 바드가 답변을 잘 했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발제자료를 보실 때에는 테두리 색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바드에게 질문해서 바드가 답변한 거는 테두리가 검정색, 흑색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발제자가 도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핵심 부분을 요약한 거는 적색, 빨간색 그리고 보면서 발제자가 연구하고 작성하고 발제 생각은 테두리가 파란색, 청색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드의 질문 사례는 이 토착배구 축창부대 이 저자 도서에서 목차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400자 범위 내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드가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1장 제1절 토착배구와 친일파는 이거는 이제 바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아주 바드가 아주 일명요연하게 봤는데 좀 두리뭉실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서 예습이 되죠. 그래서 또 본론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은 본론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들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을 부추기는 데 있습니다.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토착외구 축창이라는 반문명적 표현이 주목받는 한국 사회의 상황은 비정상이다. 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르상티망 똘레랑스 좀 외국어가 좀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르상티망 여기 망자가 의미가 있어요. 망한다. 예. 약자가 강자에 갖는 분노, 질투, 원한의 감정. 니체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이 감정이 있다 이 말이죠. 노예들의 감정 그런 감정. 한국 침략 일본에는 이런 르상티망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 르상 망해버린다 이거죠. 똘레랑스는 르상티망의 대책적 완전 반대 있는 건데 이제는 합리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르상티망하지 말고 감정을 스무스하게 똘레랑스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나쁜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서 우리가 봤듯이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의 주장과 매스컴이 일방적 정부에 쉽게 쇠뇌되기 마련이다 이겁니다. 김영삼이 그랬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한다 박수 쳤죠. 그러다가 호언장담하다가 IMF 사태 맞았습니다. 최고로 잘못한 건 김영삼이지만은 김영삼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국민적 토양이라는 것들 우리 국민들도 반성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 어느 소설가의 도발인데 이 소설가는 조정래라고 하는 아주 나쁜 소설가입니다. 아주 나쁜 소설가 조정래입니다. 이 사람 책이 태백산망인가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우리 국민적 교양 수준이 저급하다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건국 후에 우리 이병철, 이건희, 또 이재용 이 전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와사대 대학, 개대학인데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초일류 기업이 삼성전자가 나오겠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일본에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의 반일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착오적 논리라는 것이죠.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협력이 가능성은 한일 간의 협력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이제는 제발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근대적인 토착외구 주장이나 친일 반일 프레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에 발제자도 절대 동감을 합니다. 자, 죽창부대, 죽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항의 상징이죠. 죽창은 조선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일본의 군인들도 나중에 산수에 들어가지고 무기가 다 죽창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이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 죽창으로 끝까지 처절한 저항을 하면은 결론은 뭡니까? 원자폭탄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폭투하로 겨우 종결이 됐고 이 죽창을 끝까지 쓴 거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학운동과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이 뭐 최재성이라는 야당 아주 참 좌파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하면서 죽창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반일 감정을 막 하늘을 찔리게 만들고 한일 관계 최악으로 다투게 만들고 이건 결국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같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일본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은 한국은 지중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양국의 공방을 헛된 일을 반복하는 시지프스의 바위나 다름없이 시지프스의 바위를 올려가면 또 바위가 굴러내려지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 한일 양국은 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정치인권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르상티망이라는 그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내팽긴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한국을 국제법과 지키지 않은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론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이 완강하게 나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분노합니다. 학생들은 뭐 브란트처럼 왜 무릎 꿇지 않았느냐 뭐 있느냐 하면서 좀 감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식인들이나 우리 할머니들이나 우리 손주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를 잘 가르쳐 줘야만이 됩니다. 르상티망 프리딩 니체가 르상티망이라 이거 르상티망은 강자에 대한 분노감만 있으면 망하다. 이걸 저 글자에 망자를 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기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르상티망 망한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똘레랑스는 뭐냐? 똘레랑스는 똘똘하게 낭만적으로 스무스하게 하는 게 아주 관용적이다. 똘레랑스로 바꿔야 된다. 르상티망으로 망하지 말고 똘레랑스 똘똘하게 해서 스무스하게 우리가 인간 사회를 만들자. 르상티망 대 똘레랑스. 저는 그렇게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창씨 개명입니다. 다카키 마사오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일본 이름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조선 사람 창씨 개명 아니고서는 생존하기가 또 공직에 선택되기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시의 그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창씨 개명은 1940년대 일본이 이제 강요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뭐 동명이인이 많다 하지만은 어차피 일본의 입장에서도 내선 일체라든가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만 창씨 개명한 게 아니고 박정희,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까지 했습니다. 최규하도 있고 특히 김영삼은 기네무라 고스케, 김대중, 광주 호남에 교주 같은 김대중, 도요라 다이주. 이걸 우리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일본어와 친일파 논란. 박정희와 최규하 두 대통령이 모두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또 김영삼과 김대중도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아주 문제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김영삼은 일본인 지식인이 와서 영어로 인사를 하니까 외면을 했대요. 근데 다시 그 분이 일본어로 인사를 하니까 김영삼이가 더 아주 그냥 일본어로 자기도 그냥 환대하고 그랬대요. 이것이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방송이나 국민들 보는 데서는 안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문화, 일본어. 역대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적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서. 그런데 결국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으로 김대중 시대의 협력
새 지평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시대부터 1998년부터 2004년 4번에 걸쳐 일본나라를 개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에 대하여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양국이 문화 개방이 당연하고 옳다는 것에 부인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들의 대일관에 대해서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한 김영삼이죠. 근데 김영삼이 이 말 한마디로 국민들은 당당하고 시원하고 느꼈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당시에 버르장머리를 버르장머리라는 것이 뭐냐고 당시에 일본에 있는 언론 지식인들이 많이 했고 저자에게도 질문이 왔대요. 저자로서는 아래 사람의 나쁜 태도를 고쳐준다는 뜻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그 저자의 설명에 일본인들이 논란인 거죠. 국가는 외교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면 할아버지가 손주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겠다 하는 거나 그런 표현을 쓰고서 어떻게 대가를 안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주객이 전도된 허풍이란 것이죠.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최악의 외교적 실패입니다. 이게 IMF 시대에 맞았을 적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적에 우리가 도움을 일본에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도 그건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일독재 노무현이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사과에 부합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다했다. 독도도 방문하고. 그래서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에서 두 사람 다 임기 말에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한 거는 아주 국익관계, 외교관계로는 아주 악화된 겁니다. 버르장머리 논란과 함께 노무현 이명박의 독도 방문은 국익에 반하는, 국익에 반대되는, 국익을 해치는 포퓰리즘 외교 정책으로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선례가 됐다는 겁니다. 노무현 이명박 욕먹어야 됩니다. 자신을 버리고 족을 살린 청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로잡은 쾌거입니다. 동북아의 질서를 바꾼 대사건이죠. 윤봉길 의사께서 나가시면서 하신 말이 장부 출가 생불환이라. 장부가 집을 나섬에 있어서는 생불나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즉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1932년 4월 29일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천황의 생일 천장절 행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해 사변을 승리하고 대륙진의 기치를 올리던 일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로잡은 쾌거이고 동북아의 정치 질서를 강타한 대사건입니다. 대사건. 장제석은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쾌거를 조선인 청년이 했다. 대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사생주의를 실천한 겁니다. 그때부터 임시정부가 탄생된 지 후에 독립운동을 잘 만들어낸 겁니다. 윤봉길 이사. 그래서 우리 윤봉길 이사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더 평가를 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본 재판관들에게 윤봉길 의사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재판할 자격이 없다. 무슨 권한과 근거로 내게 극형을 내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대한의 전사로서 일본군에 대해 독립전쟁을 전개한 것이다. 그대들이 내 목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내 독립정신은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 순절 전리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씨앗은 머지않아 우미 돋아나 꽃을 피울 것이며 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굳게 믿으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쇠명하는 날까지 지하에서 계속 싸우려고 한다. 조선의 청년 윤봉길 이런 분이 있어서, 이 분이 없어서 독립운동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뜻을 받들어 우리가 종북 주사파의 나라를 망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발과 패망을 묘시파리 아이러니하게도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는데 여기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 입은 사람도 있는데 이 중에서 또 그렇게 부상 입은 사람들 두 사람이 세상에 태평양 전쟁과 시작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즉 노무라 기치사부로가 애꾼이 됐습니다. 윤봉길 이사로 시게미스 마무르가 쩔뚝발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비교하는 오늘 묘시파리 일본의 현실이죠. 묘시는 애꾼으로 한쪽 눈으로 잘 보지도 더 잘 보려 한다는 뜻이고, 파리는 한쪽 발로 더 잘 걸려 한다는 뜻이고, 즉 가당치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당치 않게 일본이 러시아 이기고 중국이 이기니까 미국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돼요. 묘시파리의 묘는 애꾸는 묘, 볼시 절름발이 파 발불입니다. 노무라 기치사부로는 애꾼이 되었는데 이게 주미 일본 대사, 미국에 가서 일본 대사를 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했는데 한 시간이나 지나서 대미각서를 전달한 아주 우스갯거리가 된 것이고, 시게미스 마모루는 미주로호 하면서 메가더 장군에게 항복문서를 서명한 일본의 외무장관, 외무대신이 시게미스 마모루였습니다. 다음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이 중요합니다. 카이로 선언에 또 중요한 것은 장개석 장제스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노예 상태다,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고 방미를 마치고 귀국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이네요. 1947년도에 4월달에 남경에 들려서 장개석에게 직접 정중하게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카이로 선언관에서 장주석이 일을 해주부로 해가지고 독립을 적극적으로 됐다. 근데 한국이 빠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평화조약의 해석에는 한국이 승전국이 아니어서 못했다. 되지만은 어떻든 간에 카이로 회담은 여기 사진,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도 본 사진입니다.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 이 세 분이 카이로 회담에서 그게 처음으로 한국에 독립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들 독립주사들이 애쓴 결과입니다. 자, 한일 기본 조약을 보면은 국고 정상화를 위한 진통입니다. 이게 정말 이건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마무리 한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큰 업적입니다. 근데 여기 의도적 모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석을 일본식으로 한국은 한국식으로 할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국제적으로는 관계국의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얘는 협상에서 서로의 마지노선을 건드리지 않고 합의하는 것으로 각국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내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1910년 8월 22일 그때부터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자의적으로, 한국은 봐라 무효임 됐으니까 그 전에 강제조약 그때부터 다 무효. 근데 일본은 그때부터 무효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합법이었지만은 한국이 이제 독립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됐다. 이렇게 서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합의를 이런 식으로라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도 보고 다른 또 공부를 하고 박정희를 저도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60세 지나서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했던 게 얼마나 똥폼을 잡은 것이고 얼마나 민주파리 운동한 것이고, 진짜 반성을 하면서 나머지 여생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업적을 국민들에게 교육시켜야겠다. 그건 저는 의병 활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님은 남은 한 가지도 하기 힘든 혁명을 세 가지나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5.16 혁명은 방공을 국시로 제일로 해서 민생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5.16 혁명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혁명이 한일협정혁명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경제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절해도 이걸 한일협정혁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유신혁명은 또 뭐냐, 우리나라가 중공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유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겁니다. 즉 나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겁니다. 충신지죠. 옛날에 왕조 시대에 왕이 잘못하거나 왕이 잘못 알고 있으면은 충신은 목숨을 걸고 가납니다. 아니 되옵니다. 임금님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자 철학이 뭐냐, 정치가는 백성을 부자, 민생을 해결한다. 부지, 그 다음 교육을 시켜야 된다입니다. 최고의 정치인은
부지, 교지, 공자철학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구권 협정을 보면은 이 노예 상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예 상태, 우리는 노예 상태라고 했다. 왜? 카이로 선에도 그렇게 했고 일본은 그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다 하는 공방이 또 있었고, 또 조약의 자의적 해석도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국제 중재에 해결한다. 이렇게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왔던 것이지 그냥 박정희 대통령님만 억지로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는 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한 이런 반대를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지도 편달,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본과의 협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도움을 줬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 국민들이 반대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대학교에서 일반 시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켰다고 한 거는 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상 가는 5.16 혁명과 같은 진짜 혁명을 또 한 것이다. 두 번째 혁명. 발제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를 요지를 보면은 협상을 타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원통스러운 과거 청산, 호혜평등 협동, 전진의 앞날을 다짐하자. 청구권 문제, 우리 어민보호, 협정 문제, 일본에서 대우받지 못한 60만 재교포 문제, 우리 문화재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 중요한 게 우리 국민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 열등감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은 당시 국민들의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겠죠. 저라도 그때 당시에서 안 닿습니다. 그렇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국교 정상을 발전의 계기로 삼자. 정말 철학과 소신이 담겨있는 담화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동영상을 만든 건 제가 낭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심정으로. 그래서 이 영상도 여기에다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3인데요. 한일국교 정상화 합의에 따른 박정희 대국민 담화문 전문을 낭독한 영상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링크를 하면은 볼 수가 있고 내용도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책임. 일본에는 공식적 사과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외상, 지금 총리죠. 기시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이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그렇게 또 했고,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이 일본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위안부 문제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실질적으로 일본 국고금으로 배상도 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건데 세상에 문재인이가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참 슬픈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모순입니다. 모순. 재단을 해산하면서 합의와 폐기는 아니라고 또 주자. 이게 무슨 요령부득이의 말을 한 거다. 저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사법부의 혼란. 이 사법부들 재판관들이 참 문제예요. 사법부 대법관들이 재판관들이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현실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사과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개인의 청구권, 여기에서 지금 신일 철주금 판결 문제, 여기에 판결 주심 김능환 이 이름은요 이완용 이름보다도 더 나쁜 이름입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 이름은요, 역사적으로 최고 나쁜 이름입니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썼다고. 하지만 그는 우물란 개구리식으로 한 겁니다. 지록 위마로서 간신입니다. 사기입니다. 외국 판사입니다. 이 수술칼을 강도 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김능환, 치가 떨리는 이런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모든 세계에는요,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고 있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요한 외교적 사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주는 겁니다. 예. 여기 또 꼴대를 옮기는, 일본에서는 세상에 꼴대를 자꾸 옮긴대요. 꼬잉시키면은 야 거기 꼴대 아니야, 여기 이것이 꼴대야. 그래서 꼴대를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사과를 매번 요구하는 것은 꼴대를 옮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포츠에서 골대를 옮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기 운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골인데 거기 골대 아니야, 요쪽이 골대야.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예, 15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희 국교 정상화가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께서는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거를 간신정치 대 충신정치의 차이다. 옛날 임금 왕조 시대에도 간신정치, 충신정치가 있습니다. 충신정치는 아니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도 고언을 하지만은 간신정치인들은 뭡니까? 임사원같이 마마 팔도강산에 미녀들 대령 해왔나이다, 저 잘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왕도 임금도 같이 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현대 정치는 뭡니까? 국민들에게 인기 영합, 국민들에게 그냥 시원한 사이다 발언만 하고 국민들의 비전이 없게 하는 정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이재명 같은 정치, 그런 간신입니다. 진정한 충신정치, 이게 박정희 대통령인 겁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식민지 콤플렉스를 벌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21세기에는 한국이 근대화에 실패했던 19세기 말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디지털과 정보통신 시대에 한국은 분명히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IT 산업, 문화예술 분야의 비교 우위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아직도 동전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해방은 80년이 돼가는데 과거에 매몰되어서 국수주의와 반일에 몰두한 상황은 정말로 비정상이다 하는 거를 유책을 보아서 배웠고, 우리도 국민들에게 각성하는 국민교육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다음 16절서부터 30절까지는 일단 바드에 대한 거를 그냥 또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감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간신이 있어서 아부를 하고 기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 그 국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지만 충신이 있어서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해야 될 고언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 부국강병이 되는 겁니다. 부국강병. 임금과 왕이 과거 국가의 주인이 했던 이때 충신과 간신이 있듯이 임금이나 왕이 멍청해 해가지고 충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간신의 꼬드김에, 간신의 협박에 넘어가면은 임금도 왕도 망하겠습니다. 국민의 주인이 현대에서 민주공화국입니다. 여기에 충신정치인, 간신정치인을 구분을 못하면은 그 국민도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지록이 이마 상식적입니다. 진시황이 죽자 그때 환관 내시 조고가 왕 호해를 기만하고 협박했습니다.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보면은 뭐 평화선이다, 종전협정이다, 이런 더러운 평화라도 뭐 전쟁보다 낫다 하는 이재명이 그런 궤변은 정말 지록이마입니다. 지록입니다. 간신정치입니다. 간신정치, 충신정치를 구분 못하는 국민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각성해서 정치, 언론, 지식인들 충신, 간신을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지금 절반이 종북 주사파에 망해진 현실에서 이런 소리를 의병 신백훈이가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부 발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